안녕하십니까. 지식 나눔의 편창규입니다. 더잡 오케스트라. 오늘은 제9강 직업은 진화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인생은 하나의 어떤 실험이다. 실험이 많아질수록 더 좋은 사람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내가 새로운 직업을 찾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더 좋은 직업을 선택해서 사회적으로 더 큰 어떤 역할을 이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직업은 진화한다. 그런데 어떻게 진화하느냐? 환경에 따라 분화한다. 결국 환경은 사회 문화적인 어떤 성장 발전 과정이고, 그 문화적인 어떤 환경의 발전 과정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어떤 재화를 생산하기 위한, 또 재화뿐만 아니라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한 전반적인 어떤 역할이 되지겠습니다. 그래서 산업에 따라서 태동하고 성장한다. 결국 새로운 어떤 직업이 생긴다는 형태는 기존에서 새로운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그 기술에 따라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었을 때 소비자가 선호해 주게 되면 그건 하나의 또 산업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이 발달되더라도 소비자들이 그 새로운 기술로서 개발된 제품을 선호해 주지 못할 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때 그 사업은 새로운 기술이 형성됐더라도 그와 관련됐던 산업은 생성되지 않는다. 그래서 기술이 발달되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게 되고, 이 개발됐던 제품은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물론 제품을 개발해 가지고 욕구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욕구가 형성돼 가지고 이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개발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개발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욕구를 유발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품이 있으니까 이런 어떤 용도, 이렇게 활용하면 그만큼 효용성이 있으니까 사용의 보십사, 이 어떤 두 가지 어떤 패턴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기술과 제품과 인간의 또 욕구는 동일한 어떤 패러다임 내에서 우선순위가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또 논리하고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관계 속에 있더라도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어야지만 관련됐던 직업이 또 산업으로서 성장 발전하게 된다. 이제 잠재성이 있으면 이 시장이 성장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투자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기업의 기존 어떤 사업 분야에서 개혁을 시킬 거냐, 또는 새로운 어떤 사업 어떤 형태로서 또는 기업 어떤 형태로서 성장시킬 거냐, 여러 어떤 투자 전략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투자가 되고 사업 성장이 되고, 따라서 이제 점점 사업 성장에 따라 확장이 되면서 여러 어떤 사업 분야로 계열화되면서 직업이 자꾸 분화되고 발전하게 되진다. 밑에 라이프 사이클이 있습니다. 사람도 태어나면 죽게 되듯이 직업도 하나 더 생성됐다가 적정 어떤 시점에서 소멸됩니다. 물론 국가 어떤 기반 산업, 의식주와 관계되는 어떤 기본 어떤 일부 어떤 산업들은 제품은 라이프 사이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산업 구도는 인간의 어떤 생존과 동일한 어떤 패러다임으로 지속적으로 수요는 증가됐다가 감소됐다가 이렇게 되더라도 그 제품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겠죠. 그러나 일반적인 어떤 형태에서는 직업이 형성됐다가 다른 기술이 대체된다든지 다른 어떤 생산품의 어떤 생성에 따라서 그거는 활용성이 없어진다든지 이렇게 되게 되면 대체품으로 인해서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직업의 어떤 하나의 어떤 패턴은 새로운 어떤 신직업, 앞에서 말씀드렸던 요 어떤 단계에서 도입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직업이 탐색되시면 이제 직무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하나의 또 패턴들이 이제 형성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성장하게 되면 직업이 이제 다양하게 분화되지고, 채용의 또 인력도 또 굉장히 많아지고, 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어떤 직무 어떤 능력 개발, 이런 교육이 아마 집중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 단계에서 직업을 구하면 상당히 이제 연구개발 또는 전문가 중심으로 이제 산업적으로 수요가 일어나고, 요 중심으로서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운영 인력 중심으로 굉장히 취업하기가 용이한 그런 어떤 단계가 되어진다.
그다음에 일정하게 이제 그 수요가 됐다가 나머지 기업들도 그 어떤 산업 분야에 대해서 잠재력, 경쟁력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참여하게 되면 이제 뭐 경쟁 관계가 치열해지겠죠. 치열하면서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정하게 성장하다가 이제 일정한 시점에서 이제 소멸해가는 뭐 이런 어떤 단계에 다다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변곡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내가 어떻게 어떤 환경소가 뭐 기업이 어떻게 관리를 해야만 성장할 거냐. 그래서 이 어떤 단계에서는 개인으로서는 뭐 직업의 어떤 그 경력 개발이라든지 역량 있던 전문화를 추진해 가게 되고, 기업에서는 새로운 어떤 성장성을 도모해 가면서 연관됐던 산업이든 안 그러면 생산했던 방법이든 그 다음에 어떤 제품의 이미지, 어떤 기능이든 이걸 변화시키면서 성장 산업으로 다시 발전시킬 거냐. 그렇지 않으면 동일과 같은 어떤 패러다임에서 저성장 산업으로 이렇게 뭐 소멸시킬 거냐. 뭐 소멸시킨다는 개념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게 환경이 그렇게 도달해버리면 어쩔 수 없이 기업을 뭐 청산하게 되고 규모를 축소하게 되고 이럴 수밖에 없는 환경에 도달할 거냐. 뭐 이런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하고자 하는 직업이 산업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느 단계에 있는 직업이냐. 제가 작년 이맘때쯤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뭐 교육장에서 한 분이 지금 자기 자녀가 태양열과 관련됐던 그 기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런데 뭐 그 기업에서는 지금 잠재성은 있더라도 현재 시장이 크게 형성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구조가 축소되고 있다 이거죠. 있는 조직원들도 대부분 이직하고 뭐 전문 어떤 기술 엔지니어들도 뭐 몇 사람 지금 잔류하지 않다. 그래서 자기 자녀도 굉장히 갈등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다. 과연 이 어떤 사업이 다시 일시적으로 저성장인데 다시 성장할 거냐? 그러면 여기에서 있게 되면 굉장히 기회 요인이 많아지겠죠. 그런데 혹시 타임을 놓쳐가지고 이 사업이 그냥 소멸된다 그러면 다른 어떤 업종으로 뭐 전자 분야에 있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엔지니어인데 다른 분야에 가서면 훨씬 더 빠른 성장성을 추구할 건데 이쪽에 머물름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어떤 기회를 상실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어떤 염려를 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태양 신재생 에너지는 일시적으로 세계 어떤 뭐 금융 어떤 환경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저성장기에 있으니까 곧 2, 3년 이내에 고성장 단계로 전환할 거다. 그래서 조금만 더 뭐 기다리게 해라. 그렇게 되면 뭐 다른 인력들은 다 빠져나가는데 몇 사람 인력이 잔류하고 그래서 새로운 기반을 조성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성장 환경으로 돌아서면 거기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면 승진 메리트라든지 핵심적인 어떤 역할을 수행할 중요 포지션에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든지 이런 어떤 굉장히 큰 어떤 부가적인 어떤 장점 요인, 어떤 메리트 요인이 있을 거다. 뭐 이런 말씀을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 지금 2, 3년이 아니라 뭐 올해 정도 이미 일부 이제 태양 또는 신재생 에너지 어떤 산업 분야에 산업 수요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이런 환경으로 지금 도달하고 있다. 따라서 뭐 그거는 지금 도입기니까 아직 시장이 형성 안 된 형태에서 이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빠른 속도로 전환될 것 같으면 그런 고민이 없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 도입기가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점점 불안을 느끼고 그래서 일부 이제 이탈해 가고 뭐 이렇게 된 현상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업을 선택할 때는 지금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직업이 어느 시기에 있는 어떤 직업 분야냐에 따라서 어떤 역량의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은 미래를 향해서 발달한다. 결국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기술, 신시장, 새로운 욕구, 어떤 충족. 이거는 결국 인간의 어떤 기본 욕망을 또 산업 어떤 시스템을 효율화 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내용이다. 그런 이제 직업은 전반적으로 이제 글로벌화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도 굳이 내가 개발을 어려운 어떤 과정으로 기술 개발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그 어떤 새로운 사업 분야에 뭐 투자하고자 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개발했던 기술을 인수합병을 통해서 내가 그 기술력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자본력만 뭐 보충된다 그러면 따라서 뭐 그 기술은 뭐 후진국에서도 도입할 수도 있고
선진국에서 그 기술을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산자와 또는 유통업자 간에 판매자 간에 어떤 컨소시엄을 통해 가지고 공동의 어떤 투자를 하는 어떤 그런 경우도 전략성으로 여러 어떤 전략들이 나타나고 있게 됩니다. 따라서 직업은 글로벌 경제 시스템의 어떤 패턴을 타고 있기 때문에 이 직업이 어떤 성장성, 어떤 환경에 있느냐, 국내에서는 경쟁력을 갖추더라도 세계에서는 굳이 성장이 소멸되는 어떤 부분이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대학교가 이제 금속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금속공학을 전공했고 저희들이 이제 공부할 때는 80년대 초반입니다. 1980년대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반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금속 부분에서 세계 이제 철강 산업, 금속은 그래도 철강 산업이 큰 어떤 그 비중을 차지하니까 철강 산업에서 일본의 신일본 제출, 미국에 오래돼서 철강에서 이름은 좀 잊어버렸습니다만 어쨌든 일본이 가장 세계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에는 60년대, 70년대에 철강 산업이 하나의 경제 패턴의 주력 산업으로 성장했다가, 그 다음에 노동 집약적인 어떤 산업이 되다 보니까 일부 제가 전해 듣기에는 그때 일부 재수들을 그 어떤 철강 공장 어떤 근로자로 활용했다 말았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전해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70년대에는 주력 산업이 됐다가 70년대, 80년대가 되면서 거진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 되다 보니까 다른 산업으로 전환해 가면서 거진 사양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에는 80년대, 70년대, 80년대에서 가장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그 철강 산업이 지금 2000년대를 겪으면서 우리나라가 황제철이 세계의 제1의 철강 예소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면 70년대에서부터 2000년대 한 30년 동안 우리나라 철강은 꾸준히 성장해왔고, 일본은 일정하게 성장됐다가 한 1990년대에서 2000년대로 가면서 점진적으로 생산 캐파가 적어진 건 아닙니다. 기술력이 하향된 건 아니고 캐파는 그대로 유지되고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거진 보합체로 유지되고,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투자로 인해서 성장성이 향상돼서 세계 제1의 철강 회사가 되고, 미국은 거진 지금 철강 어떤 경쟁력에서 상당히 뒤처져 있는 이런 형태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하나의 어떤 글로벌 경제의 어떤 특성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철강 산업이 계속적으로 경쟁력을 갖췄고, 일본에는 보합체고 미국에는 철강 산업이 사형 산업이다. 그래서 어떤 글로벌 어떤 경제의 어떤 시스템에서는 특정 어떤 국가 중심이 아니라 세계 전체, 물론 이 근래 와서는 과잉 생산됐다 이래서 철강 어떤 제품 가격이 좀 하향되고 있고, 그 다음에 생산 어떤 캐파도 조금은 가동률을 줄여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어떤 균형을 유지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철강에 대한 산업의 어떤 성장성이 둔화되니까 그러한 의견이 도출되지, 그렇지 않으면 산업이 고도 어떤 성장을 이룬다 그러면 그건 지속적으로 산업 발달에는 철강 산업이 하나의 어떤 기준을 이루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어떤 성장 발전하는 그런 어떤 산업일 수 있다. 그래서 적정한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라도 글로벌 어떤 경제 시스템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하나의 어떤 패러다임으로서 봤을 때 70년대에는 산업의 어떤 도입기다. 그래서 사업 규모를 확정하고, 또 규모를 확장에 따라서 조직의 어떤 모델, 70년대 우리나라에서 큰 산업이 이제 60년대하고 70년대를 거쳐오면서 목재 산업하고 신발 산업, 그다음에 대구 중심으로 섬유 산업 이런 어떤 산업이고, 나머지 큰 어떤 산업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또 부산에서 그 시기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목재 산업이 부산 경제 또는 국가 경제에 어떤 영향력을, 그다음에 이제 신발 산업이 어떠했느냐 잘 이해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산업 전반으로 이제 80년대 초반에 들어가면서 70년대 후반 초반에 들어가면서 이제 건설업이 국가 이제 재건 활동과 연계돼 가지고 건설업이 급속 성장해 가고, 그로 인해서 나머지 건설 토목업이 성장되고, 나머지 이제 기업군들이
다양한 어떤 투자를 하게 되는 부분이 70년대, 80년대로 거쳐가는 어떤 시기에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기술, 어떤 자동화, 품질, 경영 관리의 효율화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로 되면서 시장 규모 경제, 이제 원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수출입, 관계, 이제 시장을 국내 어떤 중심에서 세계 시장으로 확대해가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경쟁력을 위해서 개혁화, 고객 만족 관리, 신제품 어떤 개발, 어떤 촉진을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 20세기에 들어가면서 글로벌 네트워킹과 경영 관리의 선진화, 그 다음에 이제 광고 브랜드 어떤 전략, 디자인 어떤 차별화 전략, 소비자 중심의, 그 다음에 시장 어떤 중심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때는 기반을 조사하는 거고, 이거는 기술력을 확보하는 거고, 이거는 경쟁력을 어떤 생산 품질의 어떤 안정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지금 그 세계 시장을 토대로 하나의 어떤 산업의 어떤 존재성을 나타내게끔 관리하는 이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이런 어떤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의 어떤 네트워킹 체계를 형성하게 되면 하는 산업은 이제 성장하게 되고, 그렇지 않는 산업은 점진적으로 어떤 경영이 위기에 당면하는 이런 환경에 접하게 된다. 그래서 향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향후에도 지금 글로벌 네트워킹 기업들이 어떤 전략을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의 어떤 성장성이 보장받을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직업의 어떤 선택에 단순히 큰 규모가 큰 어떤 대기업을 선택한다는 게 아니고, 그 대기업 중에서 내가 어떤 분야 직업을, 그 다음에 그 기업은 이런 산업 패러다임에서 어느 단계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기업을 취입했을 때 향후 5년, 10년, 15년의 어떤 그 직업 역량을 내가 실현할 수 있는가, 또 그 기업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또는 다른 기업으로 이직하더라도 내가 그 기업에서 전문화시킨 역량을 토대로 다른 기업으로 이직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업에서 내가 어떤 내 역량을 전문화시킬 수 있는가, 이런 어떤 관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에 두 가지 업종이 있다. A 업종이 있고 B 업종이 있다. 그런데 이 업종은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이 업종은 계속적으로 성장의 한계가 있다 이거죠. 그진 어떤 쇠퇴 내지는 소멸을 할 어떤 그런 어떤 유형이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조직원들은 이쪽 어떤 전문 분야 어떤 생산이든 영업이든 어떤 경영 관리든 이런 분야에 있던 인력들은 인적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왜? 신규 어떤 사업이 계속 확장하는데 여기에 있는 인적 자원을 집중 투자하게 된다. 그래서 한 기업 내에서도 어떤 교육훈련, 그 다음에 인적 자원에서의 어떤 육성이 한 어떤 차별성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직업의 어떤 패턴을 선택할 때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시대를 앞서 가야 된다. 따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내한테 선택권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선택하지, 그 환경에 당면해가지고 내가 준비를 하겠다. 그럼 이미 준비되어 있는 사람한테 기회가 되지, 어떻게 그 기회가 내한테 오게 될 거냐. 그래서 시대를 예측해가지고 미래 환경에 맞는 직업 분야를 선택하고 직업 역량을 개발해 가야 된다. 그래서 보통 글로벌 네트워크 형태에서 자본기술 시장 인력들은 결국 자국 내의 형태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도 외국 자본이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경제의 어떤 동향에 따라서 그 자본 투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주식을 일정 어떤 시점 이내에 하게 되면 또 주가가 폭락하는 형태가 되고, 또 경제의 어떤 성장성이 예측된다 그러면 집중 또 투자 자금이 몰리기 때문에 주가가 또 고공행진을 하게 되고, 이런 주가 어떤 변동폭이 상당히 크게 출렁이고 있다. 결국 자본과 기술과 시장과 인력이 글로벌 네트워킹 어떤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서 이런 어떤 미래 산업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통해 가지고 자기 어떤 직업의 안정성을 검토해야 된다. 그렇다더라도 보통 지적 재산권과 R&D 산업이 결국 이제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성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분야의 직업의 성장성이 높을 거다. 그 다음에 인간 가치를 함량하고 생명과학, 지금 현재 자연, 환경, 어떤 녹색 성장, 이런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회적인 하두고, 그 다음에 탄소 배출권 이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어떤 가치 함량과
뭐 생명과학 중심의 어떤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할 거다. 그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일반적으로 뭐 자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래 지식 서비스 산업, 이제 지식 정보 서비스 산업, 생산 지원 서비스, 문화 관광 서비스, 이런 산업이 아마 고도 성장할 거다. 지속적으로 성장할 거다. 물론 성장 과정에서는 일정한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있더라도 뭐 이렇게 성장하면서 이렇게 성장되는 부분하고 또 이렇게 거진 수평적으로 이렇게 출렁이 있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뭐 하향적으로 이렇게 출렁이면서 점진적으로 뭐 점점 어떤 시장의 어떤 규모와 역할이 경제의 어떤 그 기능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하고 수평으로 유지하는 것, 수직으로 유지하는 것, 그런 모든 거 A, B, C라고 했을 때 뭐 B는 본치치기 위주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성장했다가 떨어질 때는 저성장할 때는 굉장히 이제 직업에 대한 불안감을 느낄 수 있고 뭐 이런 경우에는 뭐 떨어지더라도 조금은 저성장기가 되더라도 다른 어떤 산업보다는 훨씬 더 산업 규모가 크고 계속적으로 시장이 확장해 가고 있기 때문에 뭐 국내 투자든 외국 투자든 확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출렁임이 있더라도 굉장히 직업의 어떤 안전성 또는 미래에 대한 어떤 보장이 이루어지는 어떤 직업 분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뭐 부분적으로 살펴보면 원격 서비스, 뭐 원격 의료, 진리병 정보, 안전재난, 뭐 세부적인 내용은 아마 여러분들이 전문적인 자료를 통해서 아마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 어떤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직업이 결국 성장 잠재력이 높은, 안정성이, 직업 안정성이 높은 어떤 산업이다. 아마 미래지식 산업은 여기서 요 중간쯤 되는 산업입니다. 요게 수평적인 어떤 성장을 B하고 고도 성장인 A하고 요 중간쯤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일정한 사회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되는 부분이 미래지식 서비스 산업이다. 성장 잠재력 산업은 지금 어떤 성장 초기에 와 있습니다. 아마 요 단계로 지금 성장 초기에 머물러 있는 어떤 산업이긴 하더라도 요 산업은 향후에 A와 같은 어떤 산업군으로 발전할 수 있는, A와 같은 상당히 고도, 뭐 다소의 어떤 출렁임이 있더라도 고도 성장을 할 수 있는 어떤 산업 분야다. 그래서 생명과학, 서비스 산업, 신재생 에너지 수자원, 친환경, 뭐 인공지능의 로봇, 인지뇌 과학, 요거는 심리학과 의학하고 같이 연계되는 어떤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산업, 신약, 그 다음에 이제 미래성장, 개인정보통신, 기기, 의료, 전자 의료, 수소 에너지, 항공우주 산업, 산업용 어떤 로봇,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A 분야와 이런 어떤 분야다. 그 다음에 미래 산업 보고에서 유엔에서 미래 유망 직업은 이런 직업이 될 거다, 이렇게 예측해서 2025년입니다. 앞으로 한 13년 남았습니까? 14년 이후에는 이런 직업이 상당히 각광받는 직업일 거다, 이렇게 이제 예측했는데, 이거는 아마 우리나라에 연관되는 거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유전자 상담이라든지 수소 연리, 탄소 배출권, 이거는 마찬가지고, 거래 중개인, 요것도 아마 우리나라에 관계된 요런 내용은 우리나라 동양권 어떤 산업하고 브레인킨더 요 부분하고 최후 경영 요런 부분은 우리나라하고 연결성이 높은 어떤 직업이고, 나머지 요런 어떤 부분은 아마 유럽 중심에서 동양권 문화하고 조금은 어떤 그 차이가 나는, 개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이런 산업일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